50대, 60대 이후에 회사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던 현재인 내가 곧 자이든 타이든 간에 회사를 나와야 된다. 월급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는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저로서, 또 여러분들 개개인으로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분들 입장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건물 투자를 하겠죠. 나 수익형 부동산, 다중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원룸을 통해서 나 계속적으로 월급을 대체할 만한 월세를 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물은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을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부동산 물건 분석표를 제가 띄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의 사례고요. 단 여기 있는 금액대, 숫자는 제가 조금 가공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블러 처리해서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어딘가에 존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없는 물건을 제가 예시를 들면서 이 물건을 토대로 여러분께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영상 댓글 통해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건물을 투자하기 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같이 한번 공부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건물 통해서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은퇴 직전에 오신 분들, 50대, 60대 남성분들에 대한 이런 건물 투자 상담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 사례자분의 예시를 가져와 봤고요. 이분의 사례, 이분의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건물을 투자를 했을 때 다쿠스님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견을 여쭤보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5가지의 제가 총 이런 가장 중요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건물은 절대로 상담자분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자분의 지금 건강이나 이 수명까지도 짧아질 수 있고 건강에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례들로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물건 분석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수익률 분석표, 매매가는 여러분들 36억이 돼 있고, 총 보증금, 이 건물에 있는 세대수에 있는 총 보증금은 13억 8천만 원입니다. 거의 14억 정도 되겠죠. 융자, 즉 대출은 10억이라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12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자는 4.5%, 여러 가지 관리비나 여러 가지 이자 수익을 다 제외하고 내가 한 달에 평균 가져가는 돈은 335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봤을 때 내가 건물 가격이 36억인데 내 실제 투자 금액은 12억 2천 내고, 내가 월 평균적으로 현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돈이 335만 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니 무슨 36억 건물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내가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이거 망하는 투자지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VS 반대로 아니 여기는 딱 봐도 서울이네, 서울에 36억 건물 투자를 해서 무조건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이나 이런 스포츠 스타들 못 봤어? 몇 년 전에 이거 건물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가 더 큰 시세 차익, 몇억대, 수십억대 엄청나게 내가 돈을 벌고 다시 한번 건물 되파는 시세 차익형 목적 투자 아니야. 이거 완전 건물 투자에 대해서 초짜고만 모르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예상하신 대로 36억에 대한 건물, 이 위치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중주택이라고 우리 알고 계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서울에 있는 주요 역세권에 있는 상당히 근데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위치는 좋지만 건물 자체가 주변에 전부 다 다중주택인, 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다중주택은 이런 건축 허가에 있어서 주차법에 조금 예외 적용을 많이 받다 보니까 2대나 또는 3대 정도 주차 대수만 확보를 하면 되다 보니까 1층부터 바로 필요티가 없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건물을 매수를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물 가격이 10억이라는 가정하에서 5대 3대 2의 법칙에 위반돼도 너무너무 위배가 되고 많이 벗어나 있는 건물이다. 즉 내 돈은 최소 10억 건물 기준으로 5억 정도는 들어가고 3대 2가 보증금이 3이 됐던 대출이 2가 됐던 간에 이것은 약간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이 건물 자체는 36억 건물에 내 돈이 12억밖에 안 들어가는, 즉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에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고 추가적인 대출 자체도 너무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추가적으로 내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돈인데 비싼 건물을 내가 너무 영끌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리고
10억도 자본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이 3, 4억에 대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냐고 여쭤봤을 때 이분 얘기는 내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바로 뭐 신용대출 땡기고 뭐 마이너스 통장 땡겨가지고 여기 있는 돈을 내가 부족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적인 여력은 본인이 은행 가서 다 알아봤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유들로 선생님이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큰 건물을 매수를 하려는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다중주택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중주택 어떻습니까? 다가구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이 다중주택은 앞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주차법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받는 건물이다 보니까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에 비해서는 주차법에 대해서 여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고, 또한 문제는 선생님 이거 다중주택인데 원래 다중주택이 각 호실별로 내부에 각 방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취사할 수 있는, 밥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원래 법적으로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층별로 제가 알기로는 공통 이런 주방이라든지 공동 주거 이런 취사 시설이 있는, 그래서 한 번씩 뭐 고시원처럼 거기 가서 밥을 해 먹거나 설거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시설인데, 보통은 준공 허가 받기 전에 공무원들이 오겠죠. 시군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여기 각 호실별로 쭉 들어가면서 공사 다 됐나 안전하게 지었나 보면서 다중주택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취사 시설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준공 허가가 나는데, 준공 허가 검사받고 나기 전까지 막 공무원 왔다 가면 그 뒤에 바로 쫙쫙쫙 가서 그 각 호실별로 이런 취사 시설을 그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 세입자분과 내가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물 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과 내가 이해관계가 원만하면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다거나, 혹시나 세입자분과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우리는 이 건물에 절대 애완동물 뭐 하면 안 됩니다, 동거는 안 됩니다, 월세 따박따박 내셔야 됩니다 했는데, 만에 하나 동물 키워서 걸려가지고 아니 동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당장 딴 데 가서 보내세요, 동거 안 됩니다 했는데 왜 친구들 왜 데리고 옵니까? 바로 친구들 다 빼세요. 아니 월세 따박따박인데 이러는데 왜 월세 바로바로 안 내십니까? 아 월세 이거 대한 뭐 연체 이료 내겠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따박따박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90% 이상의 분들은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계약대로 할게요. 처음부터 뭐 애완동물 들고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만에 하나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약간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겠죠. 어느 지역이나 간에 어떤 뭐 조직이나 간에. 근데 이거 뭐야, 다중주택이네? 내가 법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다중주택은 원래 호실별로 이 취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야, 이 건물 주인이 이걸 넣어버렸네? 뭐 주인이 넣었다고? 오케이, 시군구청에다가 바로 내 찔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그 부동산 소장님께 설명 들었는데, 이 동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고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하게 다 그렇게 진행되고 준공 허가 받고 다 이렇게 다 취소세를 넣고 이렇게 다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선생님 안정하고 하십시오.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과연 그 전에 없다가 내일이 됐을 때 과연 이게 불법적으로 신고가 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건물에 보통 우리가 화재 건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중주택에 대해서 화재 건물을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입이 안 된다라는 제가 회사도 어느 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선생님 맞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잘 몰랐는데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이 건물 가격 36억. 36억도 제가 가공된 숫자인데 36억이라는 건물 가격 또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건물이 어떻게 이 36억에 대해서 평가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축입니다. 2019년도 준공 허가가 난 건물이고, 건축주에서 바로 첫 번째 처음으로 넘기는 제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각 호실별로 나와 있는 원룸, 투룸, 쓰리룸 또는 상가에 있는 이런 보증금이, 월세가 적정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선생님 혹시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축 건물 특성상 저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신축 거품이 잔뜩 깨있을 확률이 높다. 왜? 과도한 보증금, 과도한 월세로 인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나의 이 건물 가격은 엄청나게
과대평가, 거품이 잔뜩 끼어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축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또한 주변에 제가 나름대로 손품 팔고 주변에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드린 결과 아무리 신축이지만 여기는 건물이 조금 좁고 이 면적에 비해서 방 크기가 좁다 보니까 그 정도 월세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 정도 전세가 지금 계약돼 있다고요? 좀 제가 봤을 때 좀 높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게 임대료가 책정돼 있는 제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건물 가격 자체가 너무나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 꼭지점에 살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건물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어지는 것으로 네 번째가 바로 얼마나 그러면 선생님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똑같이 물어봤겠죠. 선생님 이 건물 보시기 전에 선택을 하시려고 하기 직전에 이거 말고 이 부동산 말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또 이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건물을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한 10개 정도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개. 안 되죠. 곱하기 10. 제가 항상 100개는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말이 100개지 더 이상 많이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보신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이게 가격이 이 건물 가격이라 높다, 낮다, 저평가도 아니라고 제가 평가할 그 정도 눈을 그렇게 빨리 가지기로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그 전에 부동산 업을 하신 분도 아니고 뭐 또 다른 전혀 다른 그냥 회사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다중주택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최소 뭐 15호수 또는 20개 정도 이 다중주택의 호실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선생님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아무리 신축이라 할지언정 새거라 할지언정 고장나는 게 생기는 것이고, 또 임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세입자분들과 만날 일이라든지 연락할 일도 많고, 이 20세대가 그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일 수 있지만 이 받는 나로서는 뭐 20번, 30번이 한 달에 계속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60대 퇴사를 하시고 이 임대 운영 측면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다 하시려는 경향이 있고, 근데 과연 이것을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내가 스트레스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과연 이걸 다 커버가 가능하실까요? 충분하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젊은 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는 호실도 너무 많고 과연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또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수리 과연 선생님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점이 든다라는 마지막 이런 말씀도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당연히 이런 생각 드셔야 됩니다. 이분이 영끌을 해가지고 이걸 다 매수를 했는데 과연 아까 제가 높게 세팅됐다 말씀드렸죠. 근데 과연 전세가 한두 개 정도 계약이 끝나고 나가거나 중간에 나간다 했을 때 이분이 있는 돈도 다 넣었고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 나오기 전에 뭐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서 한다거나 신용대출 끌어가지고 매수할 때 인수 비용이 아까 그 12억인가 들어가는 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혹시라도 중간에 나가시게 될 여러 가지 뭐 전세 보증금, 갑자기 뭐 월세 이런 보증금 자체를 몇 천만 원이 됐든 1억, 2억이 됐든 간에 과연 그 돈을 그분께 내드리고 그 다음 분께 바로바로 이렇게 계약이 안 됐을 때 내드릴 여유 자금이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사장님 여기는 공실 없습니다. 만실 없이 운영이 바로바로 되면서 다음 분도 대기하고 있고 말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건물이 내 건물이 안 되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주변 혹시나 공실되는 물건이 있는지, 공실로서 계속적으로 전세라든지 월세가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 위치적인 특성이 있는 그 위치인가, 이것도 알아보시면서 내가 여유 자금이 이렇게 없는데 이런 36억짜리를 내 돈 요만큼 3분의 1만 넣고 과도한 대출과 과도한 이런 임대 보증금을 내가 끼고 내가 이걸 인수를 해서 과연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나? 추후에 내가 또 다중주택 내가 엑시트 하게 됐을 때 과연 내 다음 사람이 36억이 아니고 40억, 45억을 받아줄 과연 그 정도 엑시트할 수요자, 매수자, 다음 투자자가 있을까? 다시 한번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많은 이런 최근에 1년에 이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제가 솔루션 드렸습니다. 선생님 60대, 50대 나중에 퇴사하시고 너무 많은 세대수에 이렇게 너무나 리스크가 큰 과도한 레버리지를 끼면서 내가 건물 운영 인수하지 마시고 아파트를 공부를 해보시면서 지금 아파트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쪽에 월세를 투자하셔도 되고 또는 전세를 끼고 한 채 더 매수를 해보시면서 운영을 해가시는 게 저는 지금 그 퇴직금과 모아놓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곶감 빼먹듯이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그냥
그 돈이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는 세입자가 임차인 한 명밖에 없는 거죠. 1대1. 그분만 내가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수십 명과 나와의 관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나서, 영상 길지만 영상 반드시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 있죠. 가족분들, 지인분들, 부모님, 또 내 자녀, 이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에 내가 내 선임이나 내 멘토분이 있는데 회사 퇴직하셔가지고 뭐 건물 좀 알아보신다고, 그럼 이 다코스 분의 요런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쭉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저 이런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제 영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우리가 눈탱이 맞지 않게 하는 좋은 영상, 이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이 좀 길었지만 그만큼 더 중요하고 수십억의 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코TV의 다코스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준비한다고 많은 시간 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